저뿐만 아니라 대우분들 모두에게 15년 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비속함도 분노도 없지 않았지만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이기 때문에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 젊은이들에게 개혁가 정신을 심어주고 또 해외 진출도 도와주는 마음으로 여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장수는 모두 연세대학의 부흥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이건희 삼성회장 또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더불어서 우리 경제 80년대, 90년대를 이끌어왔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사실은 굉장히 좀 말년에 불우한 운명을 겪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하면 저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말이 제일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 어젯밤 11시 50분경에 향년 83세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예. 이 김 회장 측에 따르면 이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아주대병원이 이제 김 전 회장이 사제를 출연해서 세운 그런 병원이거든요. 예. 저는 1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고 하고요. 평소 본인의 뜻에 따라서 연명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김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고 투병 중에도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하고요. 장례도 이제 소박하고 조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서 빈소도 지금 소박하게 차려졌다고 합니다. 예. 김우중 회장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세계 경영으로 굉장히 당시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죠. 할 수 있다라는 도전 의식도 넣어줬고요. 그렇지만 IMF 외환위기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999년에 이 유동성 부족으로 그러니까 외환위기 등이 겹치면서 대우그룹이 해체가 됐었고 예. 이후에는 또 21조 원대 분식회계와 또 9조 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을 받아서 또 이 대법원에서 징역과 또 추징금이 17조 원 정도가 확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사면 이후에 베트남에서 거주하기도 했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거에는 이른바 셀러리맨의 우상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말년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사법적인 처리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김우중 회장의 일대기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게 대우그룹을 뺏겼다 내지는 해체당했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1999년에 제가 경제신문에서 증권부장을 할 때라 자세히 좀 지켜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뺏겼다, 당했다 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때 그 시장 상황이 대우가 거의 몰락의 길로 몰려들어서 외국인들이 대우 주식을 막 팔고 그럴 때예요. 예. 그때 살 길은 대우가 딱 한 가지 길이 있었어요. 뭐냐? 대우의 핵심 자산주를 과감하게 팔면 됐었어요. 예. 근데 끝까지 대우자동차나 전자건설을 다 갖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때 빅딜 이런 거 있을 때도 삼성하고도 협의하는데 너무 조건을 높이 하다가 하나하나 손가락 안 아픈 게 없으니까 너무 가질라다가 예. 그때 강봉균 재경부 장관, 이현재 금감원장,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죠. 예. 그때 과감하게 좀 퇴출됐는데 저는 정치적인 희생양이다. 이거는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 지켜봤기 때문에 김우중 회장의 저는 공은 크게 두 개라고 봐요. 하나는 세계 경영을 통해서 아프리카, 동부, 남미 이런데 다 서류 가방 하나 두고 저도 공항에서 많이 만날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또 셀러리맨의 신화. 하지만은 또 추징금이 또 17조 원나 되는데 그걸 거의 안 갚고 지금 그때 임원들한테 다 넘겨진 그런 좀 나쁜 점도 좀 있다는 점을 좀 시간 관계상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중 회장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굴곡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